자, 136페이지 3월 무토 사령. 자, 진올에는 무토가 사령하여 병갑계를 보지 못하면 어리석고 천하게 된다. 어차피 이 삼자는 무토의 기본적인 그 용신들이 되는데, 일단 삼춘무토가 이제 병갑을 주로 이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개수를 쓰는 용법을 취하고 있어. 근데 이제 특히 진월에는 이제 무토가 사령해서 이 삼자가 좀 더 필요하다 이 얘기야. 일단 자, 먼저 간목과 개수가 투하면 과갑에 이른다. 이것은 걸록격이 이제 재관을 쓰는 용법이지. 그 다음에 병화와 개수가 투하면 생혼을 한다. 이제 제격 투인의 명이야. 그 다음에 간목과 개수가 암장되면 다만 불을 논할 뿐이고, 또 개수만 있으면 이도로 발달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진올에는 자연 개수가 있는데 왜 개수만 있으면 이도로 발달한다고 했냐? 이것은 한마디로 원령 장관에서 그것을 용신으로 고치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전혀 무용한 것은 아니지만 원령에 있는 지장간을 바로 용신으로 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채용의 관점에서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령은 곧 격국 용신으로 우리가 삼고, 또 격국 용신에 대비해서 우리가 또 용을 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뭐 이론에서 보면 용의 효용이 있겠지만은 발제 전체에서 보면은 개수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만, 격국을 정한 다음에 또 용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채용법에 의해서 다른 글자에서도 그걸 찾아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 자, 진월무토는 간목과 개수의 제살이 투하면 상격을 이루어 가갑하고, 또 병과 개가 투하면 제격 투현을 설격되어 공감이나 생혼을 능히한다. 벼슬 생활을 한다는 거지. 또 진에는 개수가 암장되어서 간목과 병화로 살격 용인으로 성격되면 자연 기를 이룬다라고 이제 원시에서는 없지만 선생님이 이제 설명하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진중의 개수가 암장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시에서 굳이 이것을 얘기하지 않은 것은 그것을 용한다라는 것이 채용 간법에서 볼 때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은 기를 이루는 건 틀림없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원시에서 하지 않았고, 그래서 굳이 이건 이제 조화원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렇게 맞지는 않다. 근데 이제 병화가 투출했는데 간목이 암장되고 개수가 없으면 부는 있고 개수가 있으면 부중치게 한다. 그런데 진월에는 자연 개수가 있는데 왜 개수에 있고 없음을 논했을까라고 하면서, 이것은 무토에 정업하는 속성에 기억해서 무토는 동하지 않아도 장간의 개수를 합거해서 진정 개수가 무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의 설명은 좀 이렇게 선생님이 굵은 글씨로 강조를 했지만, 굵은 글씨 아니네. 그냥 강조를 좀 한 것 같지만은 조금 좀 지나친 설명이야. 진중의 개수는 충분히 개수로서 그 수변한 그런 토로서 작동은 해요. 그래서 뭐 또 왜 개수에 없음을 논하는 것일까? 이 말은 원령을 우리가 격으로 잡고 다시 그것을 격국을 채로 삼고 또 용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 자, 진월무토가 병갑계 삼자가 모두 암장되면 일호로 공명을 이룬다. 자, 일호 공명이라는 것은 가갑에 우리가 등고하고 이렇게 한 것보다 좀 격이 낮은 걸로 우리가 착각이 쉽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 용신이 이렇게 지장간에 전부 다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군주의 명이라든지 절대 권력자의 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물론 그런 사람들이 경로가 가갑을 통해서 뭐 공신으로 이름을 날리다가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옛날에 왕족이. 그러니까 외격의 순수함을 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았고, 또 자기 힘으로 권력을 쟁취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지장간의 용신들이 암장되어서 그것이 파괴되지 않은 구조를 취하고 있던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징기스칸 명식 한번 보면은 진월 무토가 자
해중간목, 그 다음에 오중평화, 또 진중개수, 이것을 전부 다 지장간에 암장했어. 대기한명이지. 물론 이 사람이 뭐 가갑을 어, 등과하고 뭐 장원급제하고 이런 거하고는 무관하지만 용신삼자를 다 갖추었고, 또 진중개수도 일원에서 갖추어서 격국 용신에 대별해서 다시 따로 용을 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삼자간을 다 구했으면 굉장히 대기한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1호로 공명을 이룬다라는 것이 꼭 삼자가 투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것이 좀 격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어, 어떤 경우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삼자가 투하면은 일찍 출사하고 뭐 모범적인 그런 타인의 기감이 되고, 또 누구나 인정하는 제도권에서 이렇게 현출함을 가시하니까 그것이 격국의 모범이 되는 그런 보통 생각을 하지만, 지장간에서 용신을 갖추고 있고 그것이 비록 투하지 않았어도 1호로 공명을 이루는데, 그 공명을 이루어서 나타나는 부기가 전자에 버금가고 그 이상이 될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138페이지. 만약 병화가 많고 개가 없으면, 이제 말은 가문밭에 이제 한전에 수가 없으니 종묘할 수 없고, 종묘할 수 없어서 다시 이제 또 그 묘를 심을 수 없어서 구곡이 다 하는데 신곡을 보태지 않으니, 이제 옛날의 양식이 다 떨어지는데 새로운 양식을 보태지 않으니 선부 후빈의 명조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이것은 뭐 그 부기가 영원히 이렇게 이어지는 그 개수의 효용이 일단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고, 자, 무게부장이라고 했지. 그것도 있고, 또 병화가 이것은, 그러니까 선대는 좋았지만 앞에는 좋았지만 이렇게 그 병화라는 것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것이 골록격의 인수만 돼가지고 너무 신왕하거나 너무 신강한 명식이 되는데, 그 병화가 결코 나쁜 게 아니라 말이야. 진실이라 말이야. 그러니까 조상 때 선행은 있었다라고 일단 보는 거야. 그 다음에 혹 수가 많은데 화가 많은데 임수가 투하면 선빈후부한다. 자, 화가 병으로 작동하고 임수가 투하면 약이 되어서 병약의 관점에서 보는 거지. 이렇게 되면 선빈후부하고, 개수가 투하면 선천후영한다. 그래서 더 귀해진다. 그 다음에 임수가 암장되면 의식이 족한 것에 불과하고, 개수가 암장되면 이름을 전해질 뿐이니 필이 운이 아름답게 흘러야 한다. 자, 암장되었을 때 이것은 약신이 암장된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임수가 암장됐다면 화가 병이 많은데 약이 암장되면 약신의 효용은 떨어지는 거지, 당연히. 그리고 또 바로 작동하지 못하지. 만약에 화국을 짓고 예를 들어서 지장간에 약신이 있어도 약신의 효용은 일단 해. 그런데 화국을 짓고 그 화의 글자가 투했을 때 지장간에 있는 약신 가지고는 그 제복의 효용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좀 격국이 많이 떨어지는 거야. 약신이 있어도. 자, 지지의 화국을 이루고 개수가 투하면 부기천연하다. 자, 이런 경우는 최고의 약신의 효용을 거두는 거지. 그러면서 또 개수가 원래 용신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거고, 임수가 투하면 부기에는 신고가 따르지만 그것은 개수는 하늘에 감내며 임수는 곧 강호의 파랑이니 까닭의 노고와 아니장이 다른 것이다. 이것은 임수와 개수의 차이지. 자, 강호의 파랑이다. 파랑이라는 것은 파도를 의미하는데, 파도라는 것은 인생이 파란만장하다 이런 말 쓰잖아.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온다는 뜻이야.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는. 끊임없이 밀려온다. 그러니까 인생이 항상 고단하고 힘이 든다 이런 뜻이겠지. 자, 진월무토에 병화가 많고 개수가 없으면 전답이 감으로 파종과 묘목을 심을 수 없는 상이 된다. 록급격은 재관으로 격을 이루는데 인수만 있다면 무용지물이 된다. 병화로 무토는 생하지만 개수가 없으면 성장이 지속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선대의 음덕으로 풍요하다가 후에는 가난해지기 쉽다.
그런데 선대 음덕은 왜 있었겠어? 병화가 진신이어서 그런 거야. 원문은 이를 두고 묵은곡식이 다 떨어져 가는데 핵곡식이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비유했다. 병화와 임수가 투하면 제격 투인으로 헌빈후교하고 개수가 투하면 선충후영하니 귀함이 있다. 선우의 발복은 휘신의 위치를 또 살펴서 판단해야 되니까 뭐 이런 설명에 너무 공식적으로 이렇게 현실로 정확히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 게 좋겠다. 임계수가 암장되면 행운에서 인출해야 부귀격을 이룬다. 그런데 이제 암장된 이런 약신도 그 병신국을 지은 것이 투하지 않았을 때는 좀 더 효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투했을 때는 행운에서 또 인출을 해야지 그래서 하고 개수는 우로의 담배와 같아 자연적인 수의 힘으로 쉽게 부귀를 얻고 임수는 간계의 인위적인 윤택함이니 좀 어렵게 힘을 들여서 얻는다. 자, 지지의 목국을 이루고 제차 가불목이 출간하면 관살해당으로 이는 관살을 거류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합거하고 합거해서 관살 하나만 남기지 않는다면 남기지 않는다는 거니까 이때는 경금이 투에서 관살을 소재하면 을목을 합해가지고 남기면은 합관유살이 됐고 또 경금이 을목가 떨어져서 제복하면은 또 경금이 칠사를 제복하면 거살유관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일단 경금의 효용이 두 개가 다 드러났을 때 있다. 근데 한 개만 드러났다. 을목 하나만 드러나고 목국을 지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 경금이 이제 을목을 제복하는 그런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합관해버리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식신이 그러니까 이제 목국을 지었으니까 이제 이걸 살이라고 비유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살국이 되는 거니까 정관이 투했어도 그러니까 이제 식신 제살의 효용이 그 아주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지 못한단 말이야. 경금이 간목을 봤을 때 같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형태가 나타난다. 이걸 일단 이해하고 다 투했을 때 경금은 굉장히 효용이 있지. 그래서 경금이 없으면 천박한 사람이 되므로 이때는 의당 화를 용하여 목기를 설해야 한다. 하나의 명례로 정민년, 개묘월, 무인일, 을묘시를 둘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마스터리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로 하고 개경이 투하하고 더해서 무가 합하니 점차 간목이 안분하여 오히려 무가를 타말을 얻는다. 이제 위에 정민년생의 명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한번 밑에 한번 보자. 자, 진월 무토에 목국을 이루고 제차 가불목이 출간하면 관살 해당이 되어서 좋지 않다. 무토에 간목이 있으면 귀가 나타나면 진술 충묘을이 모두 같은데 그러나 을목은 비록 간이지만 소투할 힘이 없어 다만 혼잡해질 뿐인데 이때 경금으로 관살을 거류하면 기격을 이루고 경금이 없으면 천박해진다. 경금이 없으면 화를 이용해서 살인상승을 이루어야 뭐 성격을 이룰 거야. 병화를 쓰는 거지. 자, 정민현 상황을 한번 보겠는데 자, 이때 정미생 상황을 한번 보자면 팔자가 목기를 이제 목국을 지었어. 목국을 지으면서 이것이 정화로 이렇게 이제 인수로 이제 살중폐인이 된 거야. 자, 목을 쓸 때 이제 목이 왕하면 병화를 써도 병화가 진신이기 때문에 유용하고 이렇게 인수를 썼을 경우에는 병을 약신으로 구제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화를 쓰면은 살중 이제 폐인 이런 이제 명식이 이제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관이 투에서 뭐 관봉 재인 이렇게 했지만은 이 경우에는 이제 살이라고 봐야 돼. 묘비 목국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화가 이제 살중 폐인인데 이 폐인이 개수에 의해 가지고 다시 파극되어서 팔자가 망가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다시 이것이 무게합을 하려고 하는 속성에 의해서 개수가 정화를 파악하지 못해. 그래서 일원의 합이라는 것은 그것이 합파가 되어서 뭐 합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되면은 그냥 합생 정도의 우리가 기능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합반은 될 수 없는 거니까 이론은 완전 합을 해서 없지만 또 첩신으로서 붙어 있음으로써 그것이 제 효용이 높아진다 정도로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데
이렇게 합을 해서 다른 글자를 피상하려고 하는 것을 제거할 수 있는 효용도 있는 거야, 합으로서. 그래서 이때 정화용신을 인수를 이렇게 상하지 않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살중폐인인데, 이렇게 살중폐인이 되었기 때문에 칠살이 격을 이룰 때 우리는 무가로 이렇게 나아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무가로 얻는다 했고, 이것은 이제 수운의 감봉제인으로 이제 성격되어 타마랑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관을 중심으로 재와 인이 서로 조화되는 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천간에 수운이 오면은 뭐 그것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이 경우에는 더 중요한 것은 살중폐인이 인수가 재로 인해서 탐재개인 되지 않은 거야. 원래 살중봉인이 또는 살중용인격이 재를 보면 탐재개인 현상이 나타나서 관직을 박탈당하고 서류나 문서 또 재, 유가증권에서 문제를 야기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근데 이렇게 재를 합함으로써 이렇게 잡아준 이런 경우야 살중용에서 탐재개인의 그런 환난을 미리 방지했다라고 이렇게 예방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 자, 혹 인비가 있고 개수가 투하면 개수를 취하여 기격을 이루고 개수와 화금이 없으면 토목자전에서 복부에 잔병이 있고 근심이 많으며 강구하다. 자, 지지토가 목국을 이루었다, 살을 이루었다. 칠살국에 우리가 병을 제거할 수 없고 칠살격을 우리가 어떻게 성격시킬 수가 없다. 이러면은 성격시키지 못하면 복부에 그러니까 비위계통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근심이 많고 강구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 자, 진월무토가 방국을 이루면 종살격이 되어서 인묘진 대기한다라고 얘기했어. 인비가 나타나면 화토가 염주하니 개수를 용하여 기국이 이룬다. 자, 방국을 이룬다는 것은 이제 인묘진 방학국을 이루는 건데 종살격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마스터리에서 이제 얘기했지만 이것은 거의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 어쩌면 설명이 좀 잘못될 수도 있어. 종살격을 짓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은 설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국을 지었을 때 글자의 뿌리로서 기능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때는 어렵다고 보고 이 부분은 이 문장은 생략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인비가 나타나면 화토가 염주하니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간목용하면 수가 아내고 목 자식이고 병화용하면 화가 자식이고 목이 아내가 되겠지. 그래서 요거는 수처목자는 목금용사, 목처화자는 살격용인 이렇게 성격된 팔자 유형을 뜻하게 될 거야. 자, 사마무토 이제 또 다음 파일에서 연습 들어가기로 하죠.